저 여자 정신 나갔어! 경찰 불러! 비 내리는 밤 사람들의 외침이 산비탈을 울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고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로 발자국이 엉켜 있었고 공기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삽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그 말이 빗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텅!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왜 한밤중에 그곳에서 삽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나마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달빛은 산비탈을 따라 희미하게 번졌고 그 한가운데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풀잎 끝에 이슬이 손전등 불빛에 반짝이며 바람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앞에 바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은 삽이 들려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삼날이 흙을 가를 때마다 퍽, 퍽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은희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사너리를 울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의 눈가엔 흙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삽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몰라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해요. 은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해야 해? 대체 뭘? 재호는 다가서며 삽자루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묘를 판다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손을 떨며 그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야 해요. 유산 때문이야? 재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파서 뭐 하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뜻이에요. 그녀의 말이 달빛 속에 길게 스며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묘비를 스쳐 지나가며 풀잎을 흔들었지요. 그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희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봤어요. 김영숙.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에 다니셨어요. 정확히 오전 10시에 나가셔서 11시에 돌아오셨죠. 왜 수요일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시선이 묘비에서 남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 날 재훈의 흙 묻은 소매가 떠올랐어요. 그날 그는 어머니 묘 앞에서 혼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땐 단순히 슬픔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흙, 그날의 흙과 똑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삼날이 다시 흙을 가르며 차가운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눈물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잠시 후 언덕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 씨, 그만두세요. 사람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을 이장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주위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며느리가 유산 때문에 묘를 팠다더라. 세상에 제정신인가 몰라.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울겠다. 그 말들이 은희의 등에 차갑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삽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건 제가 해야 해요. 그녀의 손등에 흙먼지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삼날이 텅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손끝으로 전해진 진동이 심장을 덜컥 흔들었습니다. 은희는 손전등을 들어 그 부분을 비추었어요. 묘비 옆 흙 사이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숨이 거칠게 얽혔습니다. 은희야, 그만하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쏟아졌어요. 당신이 묻은 거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왜 숨겼어요?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의 손끝에도 흙이 묻어 있었어요. 달빛이 그 손 위에 내려앉았고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은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가슴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묘비에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묘비의 이름이 조용히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햇살은 낮게 깔렸고 이슬이 맺힌 골목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떠다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묘를 팠대. 유산 때문이라잖아. 밤에 삽들고 산에 올랐다더라. 그 말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노인들도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의 이름은 하루 만에 마을의 입에 올랐습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나던 아이들이 속삭였어요. 그 집 며느리 무덤 팠대. 그 말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은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식은 국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 밥그릇은 아직 덮개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국물 위로 기름막이 얇게 번지며 빛을 냈습니다. 남편 재우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신문지 끝이 손끝에서 구겨졌지요. 이제 어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도 다 들었어. 사람들이 수군거려. 그의 손이 신문을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울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잠시라도 어머니가 남긴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다고 묘를 파? 그게 제정신이야? 재훈의 말끝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도 장례식 날 묘 앞에서 오래 서 있었잖아요. 그때 뭐 묻은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재훈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묻었다고? 그런 말 어디서 들은 거야?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셔츠 소매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그냥 장례식장의 흙이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숨을 내쉬었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우리 둘 다 미친 사람 취급이야. 그 말이 방 안에 낮게 흘렀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시선이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재훈의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묘를 파다니 이게 사람 할 짓이야? 그녀의 목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미친 짓인지.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게 뭔데?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재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얼굴빛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 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휴직하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의 말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그 차가움이 천천히 팔로 올라왔어요. 이제 나가지도 마.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 재훈은 벽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남겨진 은희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식탁 위 젓가락이 흔들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흙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흙이 어쩐지 시어머니의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며느리 어제 경찰이랑 실랑이 했다잖아. 욕심이 사람 잡지. 시어머니가 불쌍해. 그 말들이 벽을 넘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은희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은희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 맞으시죠? 어젯밤 묘지 훼손건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네, 저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동행해 주시죠. 그녀는 뒤를 돌아봤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고 재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이 가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이웃들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야, 그 며느리. 그 말이 은희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묘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 텅하는 울림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의 기계음이 낮게 울렸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묘하게 낯설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어요. 손잡이에 닿은 손끝이 차갑게 얼었고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이며 문을 열었어요. 문틈을 밀자 오래된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판 위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공기 중에 먼지가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 아직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서랍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낡은 봉투와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손끝으로 그것들을 펼치던 순간 글씨 몇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양원 미납금 300만 원. 그 아래 남편 재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그녀는 봉투를 잡은 채 손끝을 떨었어요. 봉투 끝에 묻은 흙빛이 묘의 흙과 닮아 있었어요.
차가운 촉감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빛 사이로 보이는 흙먼지가 미세하게 흩어졌어요. 묘 속에 뭔가 묻혀 있던 게 분명해요.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셔츠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그녀는 장례식 날 입었던 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매 끝자락에 마른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 흙냄새가 방 안의 공기와 섞이며 묘하게 낯선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어요. 손톱 밑에 흙가루가 스며들었고 그 감촉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묻은 거였군요. 그 말이 방 안에 낮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없었어요. 은희는 다시 시어머니의 책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엔 편지 봉투 여러 장이 있었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남기시려 했던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먼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옮겨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책 더미 아래에 눌려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자를 꺼내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흙이 바닥에 흩어졌고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트 한 권, 장례식 영수증, 그리고 흙 묻은 천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을 펼쳐보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원래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상자를 닫아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청소? 재훈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일 다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은희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또? 재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산 때문이야? 그걸 파서 뭐 하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어머니 뜻이에요.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뜻? 그게 다 무슨 헛소리야. 재훈의 말이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할수록 사람들 더 욕해. 그래도 해야 해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그날 묘 앞에서 뭘 했는지 전 알아야 해요.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당신 셔츠에 묻은 흙, 그게 어머니 묘의 흙이에요. 그녀의 말이 떨렸어요. 은희야, 제발 그만 좀 해. 대답해요. 당신이 뭘 묻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떨림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어머니의 비밀은 당신이 숨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이 조용히 뒤흔들렸습니다.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스며들며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으며 묘비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오늘 밤 다시 가야겠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그날 밤 은희는 다시 묘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하늘은 다시 젖어 있었습니다. 산길 위로 안개가 천천히 깔렸고 은희는 우비도 없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손에는 어제보다 더 큰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짧게 섞였고 발밑에 흙이 물기를 머금으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신발이 젖는 것도 잊은 채 산비탈을 올랐어요. 비에 씻긴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묘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안개에 흩어졌습니다. 말끝이 허공에서 사라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묘 앞에 다다르자 손전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돌 위에 흐르는 물줄기 아래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찾아야 해요. 삼날이 흙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은 무거웠고 소리는 낮고 둔탁했어요. 그녀의 팔이 떨리고 손목이 저렸지만 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다시 흩날리며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 여자 또 왔대. 산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경찰 불러야지. 그 말들이 빗소리 사이로 섞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이번만은. 작은 속삭임이 비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깊이 삽을 밀어 넣었지요. 턱! 삼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흙 속에서 나무의 결이 살짝 드러났어요.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헤쳤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나무였습니다. 찾았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이며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은희야.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었어요. 남편이 빗속에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외침이 비를 가르며 터졌습니다. 당신이 묻은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폭발했어요. 무슨 말이야? 재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 묘 앞에 서 있었잖아요. 당신 소매에 묻어있던 흙 기억 안 나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은희의 눈가에 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지 마. 왜요? 그건 널 위한 게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은희는 상자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럼 제가 확인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상자 내려놔. 안 돼요. 은희야, 제발 듣지 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게 당신에겐 죄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걸 묻은 거잖아요. 재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은희야, 돌아가자. 싫어요. 오늘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그녀의 손이 상자 자물쇠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지요. 그때 번개가 치며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어요. 하지 마. 왜요? 뭐가 무서운 건데요? 그녀의 외침이 폭우 속에 섞였습니다. 그 말이 빗소리보다 길게 울렸어요.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리며 안에서 봉투 한 장이 보였어요. 재훈. 그 이름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열지 마.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손에 쥐었어요. 비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묘비에 빗방울이 튀었어요. 은희는 젖은 삽을 움켜쥔 채 무너질 듯한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토양이 질척이며 내려앉았고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지요. 잠시 후 비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산등성이 너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재훈이 젖은 셔츠를 부여잡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분노처럼 반짝였지요. 그만둬, 은희야. 그의 외침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은희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삽을 세게 쥐었어요. 당신이 묻었잖아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남편의 얼굴이 빗물에 젖은 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셔츠에 묻은 흙, 장례식 날 그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며 눈가로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며 젖은 흙을 쥔 채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묻었어. 그 말이 비에 섞여 들렸습니다. 은희는 삽을 내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남긴 걸 왜 숨겼어요? 그건 너를 위해서였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날 위해서? 그래, 어머니가 그걸 주면 내가 울 거라고 하셨어. 그 편지를 읽으면 넌 날 떠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이 빗속에서 오래 흩어졌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 뜻을 묻은 거예요? 난 그냥 겁이 났어.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믿으셨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겠어. 질투였는지도 몰라.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어서까지 어머니는 너만 챙기셨으니까. 그 말에 은희의 손이 느리게 풀렸어요. 삽이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비보다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젖은 얼굴을 감싸 쥐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뭘 어쩌길 원했어?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함께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빗속에 묻혔습니다. 그때 너무 미웠어. 왜 늘 당신이 먼저였는지. 그래서 그 편지를 묻은 거예요? 그래,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조여왔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랬군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당신 손으로 덮었어요. 그녀의 말이 비와 함께 땅에 스며들었지요. 잠시 후 번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묘비 위로 번쩍이는 섬광이 내리며 흙 속에서 반짝임 하나가 드러났어요. 은희는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훈이 삽을 집어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삼날이 흙을 파고들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비가 흙 위로 흘러내렸고 봉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편지 또 있어요. 은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훈은 손전등을 비추며 흙 묻은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그 봉투에는 재훈에게 그리고 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비를 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재훈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용서하려 하셨던 거야. 그의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흘렀지요. 은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만 묻지 말아요. 그래.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삼날이 텅하고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묘 옆 흙 속에서 또 다른 상자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건 뭐죠? 재훈이 손전등을 들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설마 어머니가 또...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묘비 옆 흙 위로 번쩍이는 또 하나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개가 또 한 번 하늘을 갈랐어요. 묘지 위를 덮은 검은 구름이 마치 숨을 쉬듯 출렁였습니다. 은희는 젖은 손으로 흙을 털며 눈앞의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산 아래서 흔들렸지요. 멈춰요. 거기서. 낯선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들려왔어요. 경찰들이 우비를 입은 채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진흙이 질척이며 흩어졌습니다. 은희는 얼어붙은 듯 손에 쥔 삽을 내려놓았어요. 재훈은 그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지요. 묘지 훼손 현행범입니다. 두 분 다 잠시 함께 가주시죠.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모두가 그들을 바라봤어요. 봐요, 내가 뭘 했어. 결국 저 며느리 때문이잖아. 유산이 어쩌고 하더니 결국 이런 짓을. 수군거림이 빗소리보다 더 거칠게 번졌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시선이 재훈을 스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만 말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아니라 제가 한 짓입니다. 그 말이 비보다 묵직하게 떨어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재훈에게 쏠렸습니다. 경찰이 놀란 듯 물었지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어요. 장례식 날 어머니 묘에 제가 먼저 삽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던 편지를 저는 여기 묻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죽어서까지 며느리만 챙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묻었습니다. 은희는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빗물에 젖어 흔들렸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내가 보면 나를 원망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했어.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묘지 주변엔 이상할 만큼의 정적이 흘렀어요. 은희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럼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당신이 지운 거네요. 그녀의 말이 빗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미안해. 그의 눈가에 눈물이 섞인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무전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저렸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말을... 이젠 내가 바로잡을 차례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났어요. 봐, 결국 남편이 한 짓이었잖아. 그럼 며느리는 잘못이 없는 거야?
글쎄, 어찌됐든 둘 다 이상하긴 해. 그 소리들이 은희의 귀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묘비 위로 흐르는 빗줄기만 바라봤어요. 묘비에 닿은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그만 가자. 그의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지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뒤에서 경찰이 우비를 털며 말했습니다.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어요. 묘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그 위엔 아직도 흙 묻은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번개가 그 봉투를 비추며 잠시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모든 소리를 삼키고 묘지 위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또 다른 진실이 잠들어 있었지요. 비가 그친 건 새벽녘이었어요. 묘지 위엔 희미한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젖은 흙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려가고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지요. 은희는 무릎을 꿇은 채 묘 앞을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삽을 들고 마지막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붉게 부어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땅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그만 가요. 더 이상 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훈의 삽이 다시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야. 그의 목소리가 흙냄새 속에 묻혔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삽을 함께 잡았어요. 손끝이 닿자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삽날이 탁 하고 단단한 무언가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어요. 은희가 흙을 손으로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한 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흙을 털며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이건 어머니 거네요. 보자기의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손을 내밀었지요. 내가 풀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듭을 푸는 동안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조심해요. 젖으면 안 돼요. 은희의 손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보자기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안에는 돈다발도 통장도 없었어요. 그저 낡은 편지 한 장과 금빛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빛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은희는 손을 떨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희야, 이 반지는 내 몫이란다. 내 아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렴.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한테 남긴 거였어요. 재훈이 그녀 옆에서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걸 묻었네. 어머니 뜻을 막은 거야. 그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도 몰랐겠죠.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신 줄은. 그래도 내가 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에 가셨는지. 그녀의 시선이 묘비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묘비 위에 물방울이 흔들렸습니다. 이 반지를 주려고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그녀의 말끝이 젖은 흙 위로 흩어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반지라면 어머니가 그냥 남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졌어요. 재훈이 조용히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신 걸까? 글쎄요, 어쩌면 우리 둘 다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요. 그녀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편지의 뒷면이 바람에 젖어 말려 올라갔어요. 은희가 놀란 듯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반지는 5천만 원짜리란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재훈이는 모르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산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어요. 5천만 원? 재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유산 때문이었다고, 탐욕스럽다고. 그럼 어머니가 나까지 속이신 건가? 그의 말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만 모르고 당신만 아는 걸 남긴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었을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접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묘비로 옮겨졌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어요. 묘지 위에 안개가 흩어지며 새벽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희는 편지를 다시 들었지요. 종이는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적힌 한 문장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이 반지는 5천만 원짜리란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재훈이는 모르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5천만 원? 그의 목소리가 빗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편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쓰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은희를 향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말이 바람보다 싸늘하게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정말? 그런데 왜 그렇게 묘를 파헤쳤는데? 그의 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유산 때문이었네. 그의 한마디가 땅 위로 떨어져 무겁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 이제 알겠어. 그는 고개를 돌려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손끝을 꼭 쥐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난 그냥 뭐? 그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새벽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마다 묘에 간 거잖아. 아니에요. 난 단지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유산일 거라 생각했겠지. 그만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재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겠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묘를 판 이유가 뭔지. 은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안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머니를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분은 절대 돈 때문에 이런 걸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묘하게 정지했어요. 바람도 나뭇잎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참 웃기네. 당신 말만 믿으라 이거야? 은희는 차가운 숨을 내쉬었어요. 믿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결국
우리 둘 다 위해서 남기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이 편지에는 당신 이름도 있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편지의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에게 그리고 은희에게.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당신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이 빗속처럼 잔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뭐야? 그의 시선이 은희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한 거야?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5천만 원짜리를. 그 말이 공기를 찔렀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고 한쪽 손이 반지를 감싸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묘비 위에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빛에 흔들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그녀의 속삭임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편지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젖은 종이가 바람에 말려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재훈이 몸을 숙였습니다. 은희가 손전등을 비추자 종이 위 글씨가 드러났어요. 환자명 박은희 보호자 김영숙.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야? 날짜가 3년 전이에요.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은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병원에 실려갔던 날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재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였어요. 그녀의 말이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새벽 묘비 옆에 떨어진 종이가 천천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추며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이건 영수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종이 위엔 병원 이름과 환자명이 적혀 있었지요. 환자명 박은희 보호자 김영숙. 재훈이 그 글씨를 본 순간 숨이 멎은 듯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보호자? 그의 말이 바람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은희는 손끝으로 종이 끝을 다독였어요. 글씨는 번졌지만 날짜는 선명했지요. 2022년 3월 11일.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날은 내가 수술받던 날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 응급으로 실려갔었잖아요. 그때 당신 출장 중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공허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보호자였다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 말 뒤로 산새 한 마리가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젖은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 병원비를 낸 거야?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은희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이 영수증 미납금 300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건 내가 감당 못했던 금액이에요.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어요. 그럼 매주 수요일마다 어머니가 은행에 가셨던 이유가.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었을까? 이제야 알겠어요. 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영수증을 함께 들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빚의 기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기셨겠어? 당신이 알면 나를 원망할까 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출장 중일 때 나 때문에 병원비가 생겼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죄송할까봐, 당신은 미안할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에 가셨던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갚으셨던 거예요. 재훈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그걸 질투했어. 어머니가 왜 죽어서까지 당신만 챙기나 했어. 그의 말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은희는 그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당신을 더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당신이 알면 나를 탓할까봐. 그게 어머니의 걱정이었겠죠. 그녀의 말 뒤로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물 자국이 묘비를 따라 흘러내렸고 그 위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반지를 묻은 이유도, 편지를 남긴 이유도, 그게 뭐였는데? 당신이 후회하지 않게 하려던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흙을 쓸어내렸습니다. 난 그걸 모르고 묻었어. 그의 말이 한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죄책감까지도 감싸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묘비 위에 떨어진 영수증이 부드럽게 들썩였어요. 그 순간 은희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방 서랍에 통장이 있었어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통장? 맞아요. 그날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거기에도 병원 이름이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연재병원 200만 원이라는 글씨. 그게 매주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럼 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3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내 병원비를 내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마다 정확히 오전 10시, 그게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유였어요. 묘비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잠시 잦아들며 묘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야겠어요. 은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흔적을. 그녀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같이 찾을게.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확실히 울렸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거예요. 그날 밤 은희는 방 안에서 서랍을 꺼냈어요. 낡은 냄새가 스며나왔고 나무 틈새에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서랍 안쪽 깊은 곳, 손끝에 닿은 건 오래된 통장 한 권이었어요. 그녀는 불빛 아래 통장을 펼쳤습니다. 연재병원 200만 원 인출. 연재병원 200만 원 인출. 날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모든 날짜가 일정했고 금액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재훈이 문가에 섰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잠잠히 울렸습니다. 은희는 통장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어머니 통장이에요. 재훈이 다가와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병원 명세잖아.
매주 200만 원씩? 그래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수요일마다 은행에 가신 이유. 당신 병원비였다는 거야? 응. 내가 맹장 터졌을 때 수술비를 못 냈었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갚으신 거예요. 재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혼자서? 그래요. 3년 동안 꾸준히요. 은희의 손끝이 통장을 감싸며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어요. 내 이름으로 남은 빚이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조용히 갚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젖어갔습니다. 재훈은 말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알면 나를 원망할까봐. 그녀의 말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럼 반지는? 빚다 갚고 남은 마지막 돈으로 사신 거예요. 그걸 왜 당신에게 남겼을까? 어머니는 나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편지의 뜻을 이제 알겠어요. 무슨 뜻? 내가 직접 찾아가렴이라는 말. 묘를 파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찾아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나를 탓하지 않으셨네요. 난 오히려 원망했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알면 나를 탓할까봐. 내가 알면 당신을 원망할까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통장 속 잔액이 영원으로 찍힌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엔 시어머니의 이름 김영숙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희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 쓰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분 마음을 끝까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희는 눈을 닦았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방 안의 시계가 틱, 틱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재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죽어서도 우리를 이어주셨네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빚은 우리가 갚아야겠죠. 그녀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지 말고 그분처럼 품는 거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셨지요. 그녀의 말이 방 안을 울리며 여운처럼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은희는 통장을 조심스레 덮었어요. 그 손길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을 감싸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탐욕이 아니라 희생이었네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물이 한 방울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대신했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지요. 책상 위엔 어젯밤 덮어둔 통장과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는 번졌지만 의미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은희야, 내 아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직접 찾아가라는 말의 뜻이 이제야 보였지요. 그건 땅을 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내가 알아주기리라는 마음이었어요. 은희의 손끝이 편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재훈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편지 위의 글자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려고 나까지 속이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알면 당신 원망할까봐 그랬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난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죽어서까지 당신만 챙긴다고 질투했어요. 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탓하지 않게 하시려던 거였네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둘 다 그분을 몰랐네요. 그녀의 말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 둘을 지키셨네요. 재훈이 조용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그날 어머니가 왜 묘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 계셨는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땐 분명히 이상했어요. 은희가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당신 셔츠 소매에 흙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묻으셨던 흔적이었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걸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뭘 숨겼다고. 괜찮아. 나도 당신을 의심했으니까. 재훈의 말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벽에 반사되어 방안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우리 똑같았네요. 은희의 미소가 서글펐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처럼 될까봐. 그녀의 말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혼자 참고, 혼자 울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꺼내야 하는 거였어요. 은희가 속삭였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재훈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머니처럼 살자. 그의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그냥 품는 거야.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참새가 울었어요. 햇살이 다시 커튼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바깥의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지요. 어머니는 이제 평안하시겠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웃고 계실 거야. 은희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그녀의 손길이 참 다정했어요. 방안 공기가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우리 내일은 꽃을 사러 갈까요? 은희의 제안에 재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흰 국화로 하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잖아. 은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이어졌지요.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탁자 위의 편지가 살짝 흔들렸어요.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이 그 글씨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은희야, 내 아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렴. 그 문장이 다시 빗속에서 반짝였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 말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손끝 위에서 잠시 머물렀지요. 그날 이후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의 냄새가 다시 공기 속에 스며들었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아침 은희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이 손끝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남편 재훈은 옆에서 조용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응, 이제 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묘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묘비 위엔 낙엽 하나 없이 정갈했어요. 은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지요. 묘비 옆엔 지난번에 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 옆에 꽃을 올려두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사랑은 묻는 게 아니라 꺼내는 거였네요. 재훈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안엔 시어머니가 남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거니까. 그 말이 은희의 가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은희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햇살이 닿자 금빛이 부드럽게 번졌지요. 이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는 이 반지보다 더 귀한 걸 주셨잖아요. 사랑이었지. 재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이 따뜻하게 퍼졌어요. 둘은 잠시 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말을 대신했지요. 바람이 불며 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당신, 지금은 괜찮아? 응. 이젠 괜찮아요. 이젠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나도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네. 재훈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 진한 오해와 눈물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은희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부드러운 빛이 머물렀습니다. 묘비 위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향이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볼게. 그의 말에 은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진짜 효도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졌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며 은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그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럼 분명히 웃고 계실 거야. 재훈의 말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참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안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묘역 입구를 지날 때 은희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묘비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알겠어요, 어머니. 사랑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꺼내는 거였네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꺼내서 빛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